경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고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시적 지속근무의 정규직 고용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적정임금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조활동 참여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존중받는 노동, 행복한 노동,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입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 기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추적 연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들 박수를 좀 쳐주세요. 예, 이게 분위기를 이렇게 썰렁하게. 저 뒤에 우리 청년 당원들 너무 좋아하는데 후보님 오신데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억지로 참았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제 옆에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옆에는 또 한 분의 반가운 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의 불로 활동하신 박지현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실명과 얼굴을 일체 공개하지 않으셨고요. SNS에서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밝혀오셨는데 저희 중앙선대위와 합류하시면서 처음으로 성함과 얼굴을 밝히는 큰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후보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많이 떨리실 텐데요. 박지원 위원장님의 용기에 큰 격려와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재명 후보님과 또 박지원 위원장님이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추적단 불꽃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추적했고 또 어떻게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박지현 씨는 사실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7월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게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이렇게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인지를 저희도 인지했기 때문에 현상을 좀 더 파악하고 뭔가 구제책 또 진상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이미 이 성범죄물, 성착취물 이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게 하는 제거하는 걸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일 때 한번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굴을 가리고 계셔가지고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오늘은 이렇게 직접 뵙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대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셔서 저희로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가 동료가 됐으니까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때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실무 인력도 상당수 배치해서 상당히 성과가 많았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이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죠. 그게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약 3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신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약 30%가 남성이다.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대개는 성폭력 범죄 또는 성착취물 아니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그러면 여성일 것이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일부에서
마치 이게 남녀 성 간의 갈등 사안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권이란 소중한 것이고, 특히 이제 인간의 내면, 심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성착취물에 관한 문제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가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피해가 나타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고, 인권 살인이다. 인권에 대한 살인. 이렇게 규정해도 될 만큼 정말 심각한 주제인 거죠. 단순히 도둑을 맞거나 뭐 어디서 폭행을 당하는 것, 이런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네. 인격 자체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시고, 그 측면에서 우리 N번방을 용기 있게 또 개인의 입장에서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이렇게 추적하고 진상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는 일을 수행해 오신 그 과정에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께서 정말 이 디지털 성폭력의 본질, 또 심각성,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박지원 위원장님, 이번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추적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제가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을 하면서 N번방을 어떻게 추적했는지, 또 피해자와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가해자를 잡았는지, 끝으로 이제 후보님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추적단 불꽃이 N번방을 알게 된 건 2019년 7월이었습니다. N번방을 파악한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 검거를 돕고자 경찰에 협조해 N번방을 추적해갔습니다. N번방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N번방이 어떻게 밝혀진 것인지, 또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은 N번방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왜 N자를 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문에서 본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 N번방이 이제 뭐 1번부터 8번방까지 있다 해서 그 숫자를 이제 N으로 표기해가지고 N번방이라고 불렀는데, 초기에는 가해자들이 번호방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N번방, 제가 겪은 N번방은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말 내 손 안에 지옥과도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에 이제 탐사 심층 르포 공모전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불법 촬영을 주제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웹사이트들에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검색어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불법 촬영물 사이트와는 조금 달랐던 AV 스눕이라는 제목의 그런 블로그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가 뭐가 달랐냐? 보시는 것처럼 글 위주의 블로그였습니다. 다른 이런 성착취 사이트는 이제 불법 성착취 사진이나 이제 불법 촬영, 이제 영상 그런 것들이 위주인 반면 이 블로그는 글이 위주인 것이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불법 촬영물 정리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이나 근황 등이 올라와서 피해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성착취 영상 후기글, 즉 N번방이 있다는 그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갓갓이란 가해자가 청소년들에게 가학행위를 시키고 있고, 이 영상은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AV 수눕 사이트 상단에는 고단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 고단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단방은 N번방으로 갈 수 있는 1차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보시는 대화는 주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피해자 누구의 학교를 알아냈다고 글을 올리자 이 방의 방장이었던 왓치맨이 강간을 하러 원정대 꾸며서 가자라고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성폭력적인 언어들이 오갔던 방이 바로 고단방인데요. 저희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들이 말하는 N번방을 확인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N번방 잠입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단방에서 파생된 또 다른 채팅방의 입장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N번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파생방에 있다 보면 이제 그 방의 방장들이 뭐 몰카 올리면 N번방 준다, 아니면 희귀 야동, 잘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야동을 올리면 N번방을 준다 등의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었죠. 뭐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비교적 쉬운 인증을 원하는 관리자가 나타났는데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애니메이션 여자, 일본 애니메이션 여자 주인공의 사진을 프로필로 하면은 N번방 링크를 주겠다라는 그런 가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고, 그러고 이제 개인 대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형님, 저도 이제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안에서 N번방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은 성착취 영상을 보유한 사람이 형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들의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형님으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N번방의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N번방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눈에 보인 건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한 방에만 약 150여 개의 피해 영상이 존재했습니다. 글로 봤을 때 믿기지 않던 걸 실제로 눈앞에 목도하고 나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N번방의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일탈기하는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다라고 갖가시 공지사항을 이제 본인이 직접 써놓은 건데요. 이 공지사항을 읽고 미성년자들이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협박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이것을 즐기는 그런 관심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마음속 깊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정황을 체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벌어진 범죄이다 보니 처음엔 경찰청 본청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로 신고를 했는데요. 근데 그저 말로만 이를 설명을 하니까 심각한 범죄라고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건지 수사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로 이제 인근 경찰서에 직접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이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분들도 한동안 이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근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제 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원경찰청에서 사건이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이제 강원경찰청의 이제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고 있으니 가해자가 특정될 만한 발언 아니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경우에 체증을 해서 보내주시길 부탁을 했고, 저희는 이에 응해서 지속적으로 경찰에게 체증본을 보내드렸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추적하면서 저희 추적단 불꽃이랑 활동 시기가 비슷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해당 유저는 해외의 성착취 영상과 국내의 N번방 영상, 성착취 영상을 이제 교환을 해서 국내 피해 성착취 영상을 해외에 유포하던 아주 질이 나쁜 그런 가해자였습니다. 이 해당 유저는 단기간 안에 이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유저가 자신의 그런 정보들을 하나둘 흘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본인이 다니는 학교 근처 카페나 지하철 노선 등을 서슴지 않게 대화방에 올리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 유저가 자신의 그런 병역 판정 검사 사항을 올립니다. 자신의 이제 사항이 이제 좋지 않게 나왔다며 걱정이 된다고, 너네도 좀 나를 걱정해줘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거를 바로 이제 캡처를 해서 강원청 수사관님들에게 넘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해자는 검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있는 방에서, 이런 수천 명이 있는 방들이 몇십 개가 되는 그런 곳에서 한 명, 두 명 잡는다고
사실 큰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게 큰 무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잠입할 때만 해도 인증이나 절차가 있던 N번방의 출입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천 명이 있는 방에 쉽사리 유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와 좌절, 세상에 대한 혐오와 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하고 있나? 왜 우리 둘이서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그리고 왜 가해자들은 이걸 즐기고 재밌어 할까라는 마음에 지쳐만 갔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일을 오랫동안 했고 또 관련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막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분류된 중범죄에 이제 주력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절도 문제, 뭐 강도, 강절도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살인, 뭐 이런 사건들을 집중을 했는데 그런 사건만큼 중요한 새로운 범죄가 나타났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냥 영상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유통될 경우에 생기는 그 개인에게 미치는 정말 피해 그 크기를 인지를 잘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범죄 유행에 처음으로 접근해서 이게 경각심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말고 지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합성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참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신작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텔레그램 가해자들은 N번방 이후에 좀 지인 SNS에 올라온 사진 그리고 뭐 이제 지인 SNS에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상 정보들을 추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인이나 특정 이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합성이나 이제 언어적인 성폭력을 벌이는 게 이들 사이에서 놀이, 유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예로 이렇게 선생님 채널을 만들어서 본인이 아는 교사나 자기의 담임 선생님의 사진, 신상 정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투표를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명의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두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사람은 합성을 의뢰를 하겠다. 그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투표도 빈번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막는 것이었습니다. SNS 해시태그 기능을 이용해서 가해자들이 올린 정보를 취합하고 피해자들을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20분이 넘는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피해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경찰서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들려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텔레그램은 못 잡아요. 저희는 이 얘기를 피해자분들에게 전해 듣고 경찰도 못 잡는다는데 이거를 괜히 알려드린 걸까? 잡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알려서 괜히 이제 이분들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좀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계속 한 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700명이 넘는 가해자들에게 오로지 이제 집중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던 중이었는데요. 이분의 SNS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는 자신이 이 피해자의 동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동창이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 피해자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3일 밤낮으로 온갖 SNS를 다 통틀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이 피해자분이 이제 재직 중이던 학교를 알게 됐는데요.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친구라고 회신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동료 중에 또 범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친구라고 이제 전화를 드린 거죠. 정말 어렵게 연락이 닿은 피해자분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똑같이 텔레그램 범죄는 잡기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A 씨는 지인 중에 범인이 있다면 앞으로 일상생활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잡고 싶다 라면서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A 씨와 함께 저희는 범인을 검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동안 모았던 가해자에 대한 체증 사진이나 경찰들에게 들었던 검거된 가해자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제 용의자를 좁혀나갔습니다. 10명, 4명, 마지막으로 1명까지 가해자를 특정을 했고요. 이 모든 정황을 경찰에게 다시 신고를 했고 경찰 확인 결과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 바로 범인이 맞았습니다. 이제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피해자분께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안도감이 드는 한편 사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그런 현실이, 그러나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판을 치고 있고 그렇게 피해자들은 늘어났으니까요. 이 사건을 밝히고자 언론에 연락을 하고 인터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 지나고 2020년이 되어서야 국회 청원을 비롯해서 가해자 이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함과 동시에 기성 언론을 통해 N번방 추적기 기사가 나가며 온 나라가 N번방으로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토록 정말 기다리던 코로나였습니다. N번방을 최초로 신고한 불꽃에게 온갖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하루에 평균 9건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2달간 100건에 다다르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의 죄를 밝히고자 서울중앙지검 TF 성범죄 특별수사간담회에 참여하거나 조주빈 등 범죄단체 조직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경찰청 수사를 협조하고 또 피해를 입었지만 그 당시 수사가 종결된 피해자분들에게 지원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을 열어서 이제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죠. 제가 후보님과 처음 만난 날인데 여기서 제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 맞은편 오른쪽에 계시던 분 같아요. 아, 여기 사진에서. 아, 사진에서요? 네. 이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아, 이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인가 오셨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로 달려온 끝에 완전 만족하진 못할지라도 주범이었던 조주빈과 문영욱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길 바랐지만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랄한 수법을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런 가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완전히 끊어내고자 저는 오늘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우리가 함께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나라를 후보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후보님과 또 위원장님과 우리 변화의 시작의 첫걸음을 같이 떼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일단 보내주시고요.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 또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손잡고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근절뿐만 아니라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세상,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갈 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이재명 후보님 아까 이제 말씀 들으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말씀도 해주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이럴 때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제일 큰 범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도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기관이나 또는 이제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들이 배운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비중에 변한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세상이 열렸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지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정치인들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 속에서도 그 인식이 그러니까 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자기들 장난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인식을 못해요. 그냥 뭐 그림 가지고 우리가 장난 좀 했는데 근데 그게 상대에게는 정말 극단적 선택을 정말 이게 생각할 만큼의 엄청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주현 씨, 박지원 씨가 한 일도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일단은 이게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이제 이 형량도 사실은 일반 법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형량인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정말 큰 일을 하신 거고요. 저도 이제 행정을 담당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여성들이 가지는 불안감과 남성들이 인지하는 불안이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정직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안심기각길 지원을 왜 돈을 들여서 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여성기가 지원 사업 또는 뭐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뭐 많이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남성들 일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뭐 왜 그러지? 예, 이해를 못하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전 제일 중요한 게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공공 영역에서 이건 정말 중범죄입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엄청난 큰 고통을 겪고 피해를 입습니다라는 사실을 어쨌든 이렇게 규범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려주는. 네. 그 측면에서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시고 또 이제 관련된 공약들도 많이 내주셨잖아요. 뭐 딥페이크 이제 표시 이무제라거나 이제 변형 카메라 유통일용 등록제 도입이라거나 또 이제 디지털 성범죄 수익 독립몰수제 도입 등의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보태주셨는데 또 이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가 피해자분들이 경찰서까지 이제 가서 신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늘 막히는 골목이 바로 국제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국에서 이제 1년째 연락이 오지 않아서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이제 여기서 안 된다는데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정부가 나서서 이런 국제 공조 수사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정말 엄청난 인권 침해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재생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폭력을 당하거나 도둑을 맞거나 하면 그걸 이제 한 번은 끝나고 이제 치유를 할 시간이 있는데 이건 치유가 아니라 계속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재생산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제 관계에서도 유일하게 몇 가지 있지만 테러, 그다음에 성착취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협조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역량 투입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기관 입장에서 역량 투입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국제공조는 결국 역량과 의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도는 갖춰져 있는데 사실은 쫓아가가지고 막 독촉하고 요구하고 빨리 되거든요. 근데 그만한 역량이 없다는 게 되게 핑계인데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걸 피해자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공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는 거죠. 단서만 주면 상황을 파악하는 거, 수사를 의뢰해서 공조하는 거,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 확산을 막는 거, 이제 아예 그냥 영상 자체를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이거를 공공 영역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해주자.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인가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신고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해서 이런 성착취물 유통 문제는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발각된 경우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는 강절도 사건에 준하는 또 그보다 더 이상의 중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서 이런 행위를 할 때 이거는 정말로 나쁜 짓이다. 엄청난 제재가 따른다는 인지를 하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제 공조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정부 기관에서 이것들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굉장히 아주 많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오늘 대담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 박지원 위원장님 두 분을 위해서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박수 쳐주세요. 예. 우리는 이제 공적 의무로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월급을 받으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수도 없이 한 일이니까 이게 진짜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의지를 담아서 명심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갖고 와주시고 여기를 정리를 근데 해주시면. 내가 얘기할 게 좀 더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최근에 그럼 잠깐 앉으셔가지고 다시. 역시. 너무 빨리 끝내서. 역시 죄송합니다. 역시 우리 후보님이십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 문제가 이게 증오예요, 증오. 증오와 오해 갈등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범죄를 둘러싼 사실 갈등입니다. 네, 예. 이걸 여성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문제로 보고 이게 남녀 간의 대립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시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가 남성 피해자다. 다 여성이라고 생각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요. 남성 피해자가 30%, 신고자가 그 정도로 많고 어쩌면 누가 신고를 더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다 신고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30%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이게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모두의, 인간 모두에 관한 문제다라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이제 사전 예방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논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전 검열이나 이런 것들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문제를 해소를 해 나가야지 그걸 아예 없애버리면 이거를 예를 들면 10개 중에서 한두 개가 예를 들면 사전 검열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 문제 소지를 제거해 나가야지 그러다 그걸 풀어버리면 사실 이런 범죄가 확산될 공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이 남녀 성 간의 문제로 절대로 가게 하면 안 된다. 이 모두의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도둑이 많은 동네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면 그 집 앞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가로등 밝으면 잠 못 잔다는 민원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동네는 다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위치로 옮기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가로등 자체를 설치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철저하게 제재하고 봉쇄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되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 해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체 큰 문제 해결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게 꼭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네. 너무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남자가 여자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런 방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남자 이 아이들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권의 문제고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매우 심각한 폭넓게 발생하고 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직업도 가리지를 않고 있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 함께 해결하는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예. 제가 이제 명심 선언문 읽는 동안에 우리 후보께서 서명을 해서 다 같이 저희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인터뷰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후보님. 네,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후보님, 자, 사진 잘 찍히게. 네, 읽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명심선언. 나 이재명은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네, 사인해 주십니다. 제가 그 마이크 좀. 네네네. 제가 언젠가는 말이죠. 이런 말을 안 쓰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여전히 이 성불평등이나 여성들의 피해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이라고 쓰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네, 후보님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우리 맨날 하는 구호를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면 여러분 다 같이 합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평등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평등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가지고. 수사를 차려오셔서